제가 이제 고등학생이던 시절에는요, 하면 된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슬로건처럼 표방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 시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는요, 되면 한다네요. 되면 한다. 각종 상황이 다 갖춰지고 어떤 게 다 완벽하게 되면 그럼 그때서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는요, 완벽하게 돼야만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완벽하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완벽주의라고. 됐어요? 내 자리가 깨끗해야 되고 다 세팅돼 있어야 되고 여기에 뭐 지우개니 뭐 샤프신도 딱 정갈하게 다 있어야 되고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되고 이따 간식으로 먹을 과일도 여기 깎아져 있어야 되고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되면 내가 이제 실행을 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러면 완벽함이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 그거 세팅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시험 기간인데 막 시사 프로그램 보는데 아씨 겁나 재밌어. 뭘 해도 재밌어. 시험 기간에는 막 뉴스가 나와. 뉴스 왜 이렇게 재밌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괜히 공부를 하는데 책상이 지저분하네. 깨끗하게 막 청소하는 에너지 다 써요. 그럼 이제 공부해야지 하는데 또 피곤해. 잠깐만 좀만 쉬었다 해야 돼. 침대 누워 핸드폰 하고 그러다 이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그릇된 완벽주의라고. 그러니까 그 그릇된 완벽주의 때문에 좋은 일이라는 게 적이 돼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말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예시가 나옵니다. 볼게요. If you want to get over an obstacle, get over는 극복하다죠? 한 단어로 overcome이죠. 자, 너가 장애물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your idea can become the solution-based policy. 너의 아이디어가 해결을 기반으로 한 방책이 될 수 있게끔 장애물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근데 그 방책이 뭐냐면 you've long dreamed of래요. 너가 오랫동안 꿈꿔온 거랍니다. 너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런 해결을 기반으로 한 방책이 될 수 있게끔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게 있어. 내가 나중에 크면은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지. 약간 이런 큰 포부가 있다고 쳐보자고. 됐어? 그거를 위해서 장애물을 이제 극복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길 원한다면 you can't have an all or nothing mentality. 너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가져서는 안 된다. 뭐를요? 전부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됐어요? 이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됐어?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한 건데 즉 여기서 말하는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뭡니까? 그릇된 완벽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벽하게 안 됐네?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자습서를 줘야 돼. 자습서를 줘야 돼. 만들어서 줘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자습서를 다 못 만들었어. 자습서를 다 못 만들고 예를 들어서 큰 틀만 했어요. 이렇게 큰 틀만. 요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점 표시 들어간 거 있죠. 그렇죠? 어퍼스트로피 들어간 거. 이런 걸 내가 하나도 표시 못했고 큰 틀만 했다고 쳐볼게. 완벽하지 않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너네한테 배부를 해야 돼. 왜냐면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쳐볼게. 그럼 내가 만약에 다 못했다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진도를 과감하게 안 나가고 미안하다 얘들아 선생님이 아직 작업을 다 못했어 내가 작업 완벽하게 끝나면 줄게 이게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야. 이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왜? 아니 물론 좋은 건 뭐냐면 그 전에 내가 완벽하게 끝내고 여러분한테 자습서를 딱 줬다면 그게 완벽한 거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아직 불안정하지만 일단은 주는 게 낫다고요. 자료를요. 왜? 그래야 조금이라도 진도를 나갈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이거 완벽하지가 않네. 국문석이 완벽하지 않네.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네한테 줘서는 안 돼. 라는 이런 사고방식. 이거 잘못된 거야. 그냥 과감하게 줘버리라고. 그냥 국문석 들댔어도. 국문석 들대도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미안하다.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요 상세한 부분 못했거든. 수업 시간에 하면서 할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이렇게 완벽한 게 아니면은 나는 안 한다 라는 거는 잘못된 그릇된 완벽주의라는 거야. 이런 사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다음 가볼게.
You have to be willing to alter your idea. 너는 너의 아이디어를 기꺼이 뭐 해야 된다? 바꿔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let 뭐뭐 하게 해야 된대요. others 다른 사람들이 influence its outcome 그것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끔 해야 한답니다. 또 you have to be okay. 너는 괜찮다고 생각해야 된대요. With the outcome being a little different. 요거 의미상주어예요.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 being 나왔죠. 그러면 결과가 약간 다른 것, 약간 다르다잖아요. 원래 비동사면요. 근데 다른 것이겠죠. ing 동명사니까. 결과가 약간 다른 것에 대해서 너는 좀 괜찮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Even a little less. 심지어 조금 덜 하더라도 than you wanted. 너가 원했던 것보다. 즉 어떤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 결과값이 내가 원했던 것보다는 조금 별로야. 그래도 너는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도 그래 괜찮아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너무 그 완벽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하지만. 자, say라고 이제 나왔는데 예시가 시작되는 거죠. 뭐라고 말해보자. 예시 시작입니다. 예시 시작. 자, 뭐라고 말해보자. You are pushing for a clean water act. 자, 너가 그 깨끗한 물 행동에 push for 뭔가를 이제 가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즉 쉽게 말하면요, 그 수질오염 방지법이라고 안에 이제 의역에 나와 있죠. 깨끗한 물을 좀 이렇게 좀 잘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입니다. Even if what emerges, 자, 비록 등장한 것이 isn't as well funded as you wish it. 자, as 원급 as죠. 뭐뭐만큼 뭐뭐한 거야. 너가 바란 것만큼 자금이 잘 지원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doesn't match 일치하지 않더라도 뭐가 how you originally conceived the bill. conceive라는 거는요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생각하다 또는 임신하다라는 뜻이야 원래 conceive가. 여기서는 생각하다. 그럼 너가 원래 여기서의 bill은 법안이야. 법안. 됐어? 어떤 그 집회나 이런 뜻이 아니라 너가 원래 그 법안을 생각했던 방식과 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you will have still succeed. 너는 여전히 성공하는 것이래요. in ensuring 뭔가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뭐를 보장해? The kids in troubled areas. 힘든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have access to clean water.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걸 확실하게 한다라는 점에서는 너는 성공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아까 수질오염 방지법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 수질오염 방지법 법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안 됐어.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법안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 이런 수질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계속 고통받겠죠. 얘네들은. 근데 일단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우선은 법안을 내고 보는 거야. 그럼 내고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얘네들은 깨끗한 물에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한테는 좋은 거잖아. 굳이 내가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이롭게 된다면은 굳이 완벽성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구문 분석을 안 해서 줘도 여러분이 아마도 저에 대한 불만을 가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 뭐야 선생님 왜 이거 구문 분석 다 안 했어? 쌤 똑바로 안 해요? 니네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왜냐면 큰 틀은 돼 있으니까. 이 덩어리가 얘의 목적어구나. 이 덩어리가 얘의 목적어구나. 큰 틀은 돼 있으니까 너네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여러분이 뭐 구문 분석하거나 이런데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으니까 여러분한테는 어쨌든간 이로운 거고 빨리 나갔으니까 빨리 진도를 나갈 수 있으니까 너네한테 좋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로운 문제가 이롭게 이제 할 수 있다면은 그냥 그거 자체가 좋은 거라고. 됐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That's what counts. 그게 바로 중요한 거라고. 그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즉, that they will be safer. 그들이 더 안전해질 거라고요. 아이들이요. 왜 그럽니까? Because of your idea and your effort. 너의 아이디어와 너의 노력 덕분에 그들이 더 안전해질 거잖아. 아니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법안의 완벽성이 뭐가 중요하냐고. 애들이 안전해지는 그게 장땡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is it perfect? 그게 완벽하냐? 아니야. Is there more work to be done? 자, 더 행해져야 할 일이 더 많이 있느냐? 당연히 있겠죠. Absolutely.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in almost every case
거의 모든 경우에 helping move the needle forward. 자, 바늘이 앞으로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거랍니다. 여기가 함축은 이축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완벽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어쨌든 최대한 해보는 것. 이게 훨씬 낫다고. 그러면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It is vastly better라고 나왔잖아. 훨씬 더 낫다고요. 뭐보다? than not helping at all. 전혀 돕지 않는 것보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됐어요? 불이익 성금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너네가 1분 지각할 때마다 내가 1,000원씩 걸었어. 예를 들어서 1분당 1,000원 이렇게 걸어서. 그래서 이제 막 뭐 예를 들어 효석이가 자다가 한 30분 지각했어. 혹시 3만 원 개꿀 이러면서 이제 막 걸어.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딱 발표를 한 거야. 얘들아, 100만 원 모이면은 내가 이거 불이익 성금 니네 이름 내 이름으로 해갖고 전달할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자, 근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내신 대비를 했는데 90만 원 모였어. 그럼 이제 야 10만 원이 덜 모였네. 이거 아직 성금 안 낸다. 이게 좋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냥 90만 원밖에 안 모였지만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완벽한 상태가 아니지만 그냥 어쨌든간 이거 불이익 성금으로 낼게. 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분석서에 있는 주제를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죠? 너의 아이디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일단 하라고요. 일단 하라고. 됐어?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다. 자, 다음 내용 갑시다. 22번. 자, 이번에는 주제가 뭐로 나와 있는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업계에서의 적합성을 잃게 된다라고 나왔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변화를 못 받아들인다면 업계에서의 적합성을 잃게 된다. 당연한 거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교육계의 변화에서 가장 큰 거는 챗 GPT겠죠. 뭔지 아시죠 다들? AI 채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주역부에서 챗 GPT로 시험을 내는 거야. 지문을 거기다 넣고 주제 문제 하나 만들어줘. 졸라 어렵게. GRE 수준으로 해줘. 하면서 막 이렇게 해. 명령어를 입력해. 참고로 저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전 심지어 결제도 했어요. 결제하면 더 높은 레벨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무료 버전으로 나와 있는 거랑 좀 퀄이 달라요. 실제로 내 단서 건들지 마. 왜? 원해요? 내가 왜 건드려? 자, 아무튼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챗 GPT로 이제부터 막 시험을 낸다고 쳐볼게요. 근데 내가 챗 GPT를 할 줄 몰라. 변화잖아요, 변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 나는 그냥 하던 대로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도태되겠죠. 그렇죠? 학교에서는 챗 GPT로 시험을 낸대요. 근데 나는 챗 GPT 하고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아. 변화를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뭐야 이 선생님 트렌드도 읽을 줄 모르고 안 들어. 이러면서 이제 막 하나둘씩 학생들이 나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계속 이제 다 도태되고 이제 주역과 빵명.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업계에서의 나에 대한 적합성을 잃게 되는 거잖아. 누가 날 갖다 쓰겠어요? 트렌드도 모르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Brands that fail to grow and develop. 자, 성장하는 것 그리고 발전하는 것에 실패한 브랜드는요, lose their relevance. 그들의 적합성을 잃는답니다. 대놓고 말했네요. 주제네요. 됐어? 성장과 발전에 실패한 브랜드는 뭐라고요? 적합성을 잃는다고. 방금 전에 제가 예시 말한 대로. 자, think하고 나왔으니까 예시 시작이죠? 생각해봐라. About the person you knew. 너가 알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Who was once on the fast track. 그러니까 한때는요 빠른 트랙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빠른 트랙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던. 그러니까 여기서 의역이 승진가도에 있었던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쫙쫙쫙쫙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At your company, 너의 회사에서. 자, 그리고 그 사람은요
who is either 나왔으니까 or 나왔죠. no longer with the firm. 더 이상 그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또는요, worse yet. 자, 혹은 더 안 좋게는요, appears to have hit a breakthrough in his or her career라고 나와요. 그 사람의 경력에 있어서 정체기에 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되게 잘 나갔었다고, 쉽게 말하면 되게 잘 나갔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뭡니까? 이제 정체기에 든 거야. 즉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assuming 뭐라고 가정해 보면 he or she did not make an ambitious move. 자, 그 사람이 야심에 찬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본다면 more often than not 보통은 this individual 이 사람은 is a victim 희생자랍니다. 뭐의 희생자냐? of having failed to stay relevant. 적합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했었던 희생자고요. 그리고 embraced advances in his or her industry. 그 사람의 업계에서 발전을 수용하는데 또 실패한 거죠. 이렇게 다르거든요. 수용하는데 실패한 그런 희생자랍니다. 자, 희생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방금 전에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쭉 잘 나가다가 약간 그래프로 따지면요, 쭉 잘 나가다가 이게 정체기에 들었어. 아니면은 쭉 잘 나가다가 이제 회사 더 이상 없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이 사람이 야심에 찬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자면이라고 했잖아. 야심에 찬 행동이라는 게 말 그대로예요. 나는 이거가 되고 싶으니까, 이런 존재가 되고 싶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겠다. 굉장히 야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쳤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뭡니까? 그냥 피해자죠. 피해자. 뭐의 피해자야? 적합성을 유지하지 못한 거야. 즉 변화를 못 받아들였다고, 발전을 못 받아들였다고, 그냥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자, 또 생각해 보자면 think about impact. 어떤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래요. 어떤 영향이냐? Personal computing technology had on the first wave of executive leadership. 자, 첫 웨이브의 경영 지도자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executive leadership. 경영 지도자에게 개인용 컴퓨터 기술이 끼쳤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exposed to the technology, 이 기술에 노출된 경영 지도자랍니다. 즉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personal computing technology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거. 그러니까 새로움에 직면하게 된 그런 이제 그 경영 리더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embrace the technology, 그 기술을 포용한 사람들이래요. 수용한 사람들은요, were able to integrate it, 그것을 통합시킬 수 있었답니다. 어디에다가? 그들의 작업 스타일에다가. 그리고 and excel, 탁월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변화를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업무에 적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까 내가 챗 GPT 얘기했잖아. 챗 GPT를 내가 제대로 이제 익혔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 만들어주는 뭐 자습서나 워크북이나 이런 거에다가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됐어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자, 그리고 those who were resisted many times, 여러 번 저항한 사람들이래. 그럼 여기서 저항했다는 것은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뒤에 안 좋은 말 나와야겠죠? Found few opportunities, 거의 기회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어떤 기회를? To advance their careers, 그들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거의 가지 못했고요. And in many cases, 여러 경우에서 were ultimately let go. be let go 하면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Through early retirement, 이른 은퇴를 통해서요. For failure, 자 뭐 때문에? For failure to stay relevant and update their skills. 그래서 뭐 이제 적합성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겠죠. 이런 이유로 이른 은퇴를 통해서 업계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고 끝났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이거야. 그 업계에서 퇴출당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가 쭉 나온 겁니다. 그 기술력이나 이런 거, 새로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쭉쭉쭉 승승장구하고 발전하게 되고 이런 건데, 그 발전을, 그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업계에서의 적합성이 유지되거나 발전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 이어서 봅니다. 23번. 조금 빨리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자, 갈게요. 23번. 이번에도 내용 한번 읽어볼까? 과일 과다 섭취가 인지 두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나왔네요. 부정적인 영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일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통념이고요. 그렇지 않대요.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통념에 대한 반박을 하는 부분, 실제로는 과일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What consequences of eating too many grapes and other sweet fruit? 자, 포도, 너무나 많은 포도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달콤한 과일을 먹는 것, 너무나 많이 먹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could there possibly be? 아마도 있을 것인가? 우리의 뇌에. 자, 그러니까 과일이나 달콤한 과일, 그러니까 과당이 많은 거겠죠. 이 과당이 많은 이제 과일을 먹으면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 A few large studies. 자, 몇 가지 대규모 연구가 have helped 도움이 됐는데 to shed some light. 여기에서 그 우리 이제 분석서에도 보면은 shed light라고 나와 있거든요. shed light. 이게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빛을 비추다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요. 원래는 어두웠었는데 여기에 빛을 비춘다는 거는 이거를 발견한다라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밝혀내다, find out의 뜻도 있어요. find out.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견해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됐답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견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어서 볼게요. And one, 한 연구에서는 higher fruit intake. 자, 더 많은 과일 섭취가 뭐에 있어서 in older cognitively healthy adults. 자, 더 나이가 들어 있고요. 인지적으로 건강한 성인에서의 더 많은 과일 섭취가 was linked. 연관성이 있었대요. 뭐랑? With less volume. 더 적은 용량과 관련성이 있었대요. 그 용량이 어떤 거에 용량이냐면요. In the hippocampus. 이게 해마거든요. 해마가 뭘 담당합니까? 기억을 담당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거에 용적이 더 적어졌다는 거랑 관련성이 있다고. 결국 이 문장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과일 섭취를 많이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기억 용량이 줄어들었다고요.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 기억 용량이 줄어들어. 원래? 왜? This finding was unusual. 이 발견이 특이했대요. 근데 지금 특이하다고 표현했잖아. 왜 특이하다고 표현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과 다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은 과일 많이 먹으면 좋다였으니까. 근데 오히려 기억 용량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희한하다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게 왜 희한한 거냐면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who eat more fruit, 그러니까 과일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뭘 보여줍니까? The benefits. 이점을 보여주니까. 근데 그 이점이란 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associated with a healthy diet. 건강한 식단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점을 보통은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희한하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일을 더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보통은 이제 좀 식단을 좀 건강하게 짜는 경향성이 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희한하냐? 다시 한번 이 사실 자체가 특이하대요. 왜 특이하냐? 일반적으로 과일 섭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약간 국룰처럼 하는 게 무슨 뭐 아침에 뭐 사과 뭐 한 개인가 반 개인가 먹으면 좋다느니 뭐 보통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빈속에 먹으면 좋다느니 뭐 그리고 내가 어디서 듣기로는 식후에는 과일 먹는 게 별로 안 좋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간 우리가 보통은 과일이 식단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보통은 식단에 신경을 쓰는 거잖아. 건강에 신경을 쓰는 집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먹으면 당연히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생각을 해봐라. 잘 봐봐. 식단에 신경 쓰는 집안이 보통 과일 섭취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합니다. 왜? 식단에 신경을 썼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다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과일이랑은 무관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식단을 건강하게 짰으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한 거지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아니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르니까 이 연구 결과가 특이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내용 볼게. 하지만 이 연구에서 연구원들이 isolate 했대요. 분리시켜 놨답니다. 따로 떨어뜨려 놨대요. various components of the subject's diet. 그러니까 그 피실험자들의 식단의 다양한 컴포넌트, 요소들을요 분리시켰는데 그리고 found, 알아냈대요. 뭐를? 대절을 알아냈는데 잘 보세요. 과일이라는 건 didn't seem, 뭐처럼 보이지 않았대. 뭐처럼? to be doing their memory centers any favors. 그들의 기억 중추에 어떠한 도움이라도 행하고 있구나처럼 보이지 않았다고요. 됐어? 즉, 과일이라는 게 우리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냈다고요. 즉, 과일과 기억력은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오히려 떨어진다고 했죠. 아까 위에서. Another study. 자, 또 다른 연구가 있었답니다. 마요 클리닉으로부터의 이제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saw a similar inverse relationship. 오히려 유사한 역관계를 확인했대요. 반대로 된 관계. 그럼 반대로 된 관계라고 했으니까 과일 섭취와 콜텍스의 볼륨이에요. 콜텍스가 이제 그 피질이라고 나왔는데 그 피질이 뭐냐면요, the large outer layer of the brain. 그러니까 뇌의 이제 가장 큰 바깥쪽에 있는 어떤 층, 그걸 이제 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피질의 용적 사이의 역상성 관계인 거야. 역관계. 됐어? 그러니까 윗부분 이제 그 실험에서 나왔던 실험 결과는 결국 뭡니까? 위에서 나왔던 거는 과일 섭취와 기억력 이 둘 간에는 어떻다? 이제 관련이 없다 정도였어요. 관련이 없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뭐라고요? 오히려 역의 관계가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뭘 나타냈다? 요걸 말하는 거겠죠. 아마도. 그렇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Researchers in the latter study. 후자의 연구에서의 연구원들. 요거 말하는 거죠. 후자 연구에서 연구원들은 대절 이하에 주목했는데 excessive consumption of high sugar fruits such as mangoes, bananas, pineapples 있네요. 망고나 바나나나 파인애플과 같은 그런 과당이 높은 과일의 과도한 섭취가 may cause,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야. metabolic and cognitive problems를요. 신진대사라든가 아니면 인지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대요. as much as processed carbs do. 그러니까 탄수화물, 그러니까 가공된 탄수화물이죠. 가공 탄수화물이 유발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됐어? 그러니까 역관계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거. 과일 섭취 많이 하면은 기억 건강이 떨어진다라는 역관계를 알아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과일을 많이 먹는 게 기억력과 관련이 없구나에서 끝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아지는.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과일 먹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다? 그게 아니었다고. 웃기다. 그랬다고. 자,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구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삽입 같은 걸로 내면 괜찮을 것 같고 대입학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글은. 네. 자, 다음 갈까요? 24번. 자, 24번의 이제 제목이 뭐로 나온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정에 빠진 우승자들. 너무 자의식이 강해서 그들 자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건 또 뭔 말인가? 자,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winning 승리는요 turns on a self-conscious awareness. 자, 자의식적인 인식을 turn on 한답니다. turn on은 활성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성화시킨답니다. 어떤 인식이냐? That others are watching.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자의식적 인식을 유발한대요. 말이 좀 어렵죠. 일단 주제거든요. 첫 문장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뭐 말하는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부연 설명을 보겠습니다. 부연 설명 보자면 It's a lot easier. 훨씬 더 쉽대. 뭐가? 투부정사가요. To move under the radar. 그래서 레이더 아래에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쉽답니다. 레이더라는 건 어떤 감시 체계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하에서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When no one knows you and no one is paying attention.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모르고요. 그리고 아무도 이제 너에게 여기서 to you가 생략된 거겠죠. 너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눈에 안 띄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쉽다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몰라. 그리고 아무도 너한테 신경을 안 쓰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눈에 안 띄게 움직이는 게 쉽겠죠, 당연히. 나한테 아무 관심을 안 주니까. 자, 이렇게 mess up. 너가 막 엉망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be rough. 막 되게 난폭해지고요. And get dirty. 되게 뭔가 더러워질 수도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도 심지어 너를 알지 못하니까요. You are there. 네가 그곳에 있다는 거를 알지 못하니까. 존재감이 없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고 쳐볼게요. 내가 연예인이야. 근데 내가 무명이야. 아무도 몰라 나를.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와. 나에 대한 프로필이 전혀 안 나와. 난 진짜 무명 연예인이야 라고 쳐볼게. 그러면은 지금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무도 나를 몰라. 난 무명 연예인이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눈에 안 띈다는 거야. 됐어?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을 망치든 난폭해지든 뭔가 막 되게 행동이 더럽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아니 어차피 사람들이 내가 나의 존재감 자체를 모를 테니까. 됐어? 이렇게 한번 비유해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내용 봐봐. But 하지만 as soon as you start to win, 너가 승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기를 시작할 때부터 즉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내가 서서히 명성이 쌓이는 거야. 내가 이제 좀 이름이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You are suddenly aware. 너는 갑자기 알게 된답니다. 대처를. 뭐를요? You are being observed. 아, 너가 감시당하고 됐어? 아, 누군가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구나. You are being judged. 너는 평가받고 있구나. 됐어?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약간 저는 좀 이제 오버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여기 학원 건물에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 근데 이제 처음에 저거 단지 좀 오래됐거든요. 19년도에만 달았으니까. 근데 처음에 저걸 달았을 때는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저는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여기 그 스시락이 있잖아요. 원래 여기 2층인가 3층에 있다가 여기 옮겨갔잖아 저기로. 근데 이제 내가 예전에 그때 저기 스시락을 자주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스시락이 여기 2층인가 3층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갔는데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창문 그 이렇게 창가가 있잖아. 그럼 창문에서 보면은 바로 보여요. 그 저기 전광판이 바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유 매일 얼굴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와서. 난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좀 행동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전에는요 내가 그냥 길 가다가 코딱지를 파든 쓰레기를 버리든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써. 왜? 아무도 날 모르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이제 괜히 이제 뭐야 내가 심지어 이제 교재도 이렇게 만들었잖아. 교재도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우리 학원 안 다니는 주역부 애들이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코딱지 파면서 막 하고 있어. 야, 막 애들 막 우리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지나가서 야, 저 새끼가 그 로이스 걔 아는데? 맞는 거 같은데? 새끼 코 겁나 길게 파는데? 여기까지 파는데? 이러면서 막 이런다고 쳐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뭔가 좀 이름이 알려지면은 내가 좀 감시받는구나. 아, 내가 주변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그만 졸고요. 봐봐.
자, you worry. 너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뭘 걱정할까? 다른 사람들이 will discover. 발견할 거라고. 뭐를? 너의 결점이나 약점을. 이런 걸 이제 캐지 않을까. 우리 이 새끼 평상시에 하는 행동시 걸리기만 해봐 하면서 이제 이러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you start. 너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hiding your true personality. 너의 진정한 성격을 숨기기 시작한다. 너는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기가 막 코딱지 파는 사람인데 이제 안 그런다는 거야. 여기서 쏘가 나왔는데 이거 쏘대시예요.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정한 성격을 숨길까요? You can be a good role model. 너는 좋은 롤모델일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시인이다. 그리고 좋은 리더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롤모델이자 시민이자 리더냐? That others can respect. 다른 사람이 존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이자 시민이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자기 자신의 성격을 숨기기 시작한다.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일단 이 글에서는 이걸 안 좋다고 보고 있어요. 미리 말하자면 이어서 봐.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m.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있는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니야. 잘못된 건 아닌데 하지만 if you do it, 너가 그것을 한다면 at the expense of 하면은 뭐뭐를 대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를 대가로? Being who you really are. 너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인 것. 됐어요? 즉 너의 진정한 정체성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의 진정한 정체성을 대가로 너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즉 자기 자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얘기하는 거죠. Making decisions, 결정을 내리면서 어떻게 하기로? That please others instead of pleasing yourself. 너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대신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진정한 너 자신을 진정한 너 자신인 것을 대가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진정한 나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너는 are not going to be 어떻게 될 것이다? In that position very long.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거랍니다.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그렇죠. 거짓된 모습이지. 그렇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인 거죠. 연예인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연예인. When you start apologizing for who you are, 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가 사과하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사과한다는 말은 왜 쓰는 거냐면요. 보여지는 모습은 진정한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마치 사과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거짓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 나는 나 자신에게 사과를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결국에 여기서 사과한다는 건 결국 요 왼쪽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you stop growing. 너는 어떻게 된다? 성장하는 걸 멈추게 된다고요. 그리고 you stop winning. 너는 이기는 것도 멈추게 된다고. permanently. 영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에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함정에 빠진 우승자들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승자들이라는 건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요. 유명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자의식이 강해서 그들 자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죠. 남에게 이제 감시를 받고 있고 언제나 좋은 모습만을 보여야 돼 라는 강박 때문에 이게 진정한 나의 모습인가? 아닌가? 이게 진정한 나의 모습인가? 혼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다시 성공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성공을 하려면 내가 진짜 실제로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내가 막 길 가다 막 코딱지 막 해야 돼. 이 그래서 말하는 거는 이런 나의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고. 뭐야 우리 이렇게 겁나 더러워. 맞아 나 더러워. 이렇게. 물론 이건 좀 약간 웃기자고 한 얘기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는 그런 시선에 너무 의식해서 나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목표한 대로 24번까지 했는데요. 20, 21, 22, 23, 24
5지문 했네요. 5지문 정도 딱 1시간? 1시간 정도 걸쳐서 5지문 정도 했습니다. 조금 속도를 조금 빨리 했는데 요 정도 속도로 아무튼 쭉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29번부터 40번까지면 이제 총 12지문 남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 금요일 날에 한 8지문? 8에서 좀 많으면 10지문 요 정도 하고 남은 지문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아까 데일리 검사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재 같은 경우는 단어 시험도 안 봤죠. 그래서 그 성재는 단어 시험을 먼저 볼 거니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분들 데일리 테스트에서 오늘